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그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그래서 민원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주 빼먹지 않고 해서 그날이 무려 222회째였습니다. 1년에 52주니까 4년 동안 거의 다 빼먹지 않고 한 거죠. 여전히 또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한 1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찾아오십니다.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11시경에 뭐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우당탕탕탕 하더니 박수영 위원장 나와라 그러면서 뭐 내란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소리가 큰 소리가 났는데 세 분을 제가 상담을 막 시작한 상황인데 이게 또 이분들 가시라고 하기가 좀 못해서 이분들 상담을 다 하고 나갔는데 당시에 밖에 우리 홀에서 다음 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던 민원인들 상당수가 놀래가지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돌아가게 됐죠. 명백한 업무방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쳐들어왔는데 처음에 한 40명 정도가 쳐들어왔는데 저희 홀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가득 채우다시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분 상담 끝나고 나서 나가서 왜 오셨냐.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내란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유튜브가 찍고 있더라고요. 이제 시위를 풀고 가겠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내란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재명이나 조국이 국회의원 된 것도 무죄 추정에 올려 있기 때문에 1심 유죄 받아도 다 되는 거 아니냐. 조국은 2심까지 받았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도 저 헌재와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결정을 하면 내란죄가 되는 것이고 결정을 안 하면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게 헌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 소리로 뭐 무슨 소리 하느냐. 내란죄 무슨 헌법 무죄 추정 뭐 이렇게 헌법은 뭐 개나 줘라 뭐 이런 식의 고함들을 막 질러대는 거예요. 도저히 이분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다. 그다음 제가 얘기하는 중에도 계속 끊고 들어오는 겁니다. 말을 고함을 치고 구호를 외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 싶어서 대화를 오신 분들 아니군요. 이러고는 이제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그 상황 그걸 또 이제 해가지고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하는 엉터리 국회의원이다. 소신도 없다. 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대면서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려 11시간 총 그런데 제가 감금된 것만 9시간이고 11시에 와서 8시에 나가고 밖에서 또 시위를 했습니다. 안쪽에 한 70명, 초기에 40명에 뒤에 30명 정도 들어와서 70명, 바깥쪽에 1,700명이라고 하는 시위대가 저희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도중에 화장실 가겠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고 밥도 뭐 아침, 점심, 저녁을 쫄딱 굶다시피 하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9시간 감금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하고 있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업무방해죄가 되고요. 공적인 목적으로서는 공용 주거시설에 침입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되고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호 폭행이 좀 있었습니다. 폭행. 마지막에 경찰들하고 또 폭행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특수폭행. 저를 감금했기 때문에 감금죄 등등 여러 가지 제목이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제가 당한 건 괜찮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법적인 조치를 민형사상의 조치를 다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폭력성이죠. 민원하러 오신 분들이 쓴소리는 하지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쓴소리, 우리 구청의 남구에 돌아가지 않는 일들에 대한 쓴소리, 또 저의 발언에 대한 쓴소리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때 왔던 시위대는 다중의 위력을 70명이나 되는 위력을 보이면서 폭력을 하고 뭐 저하고 대화를 올랐으면 제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다 끊어버리고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뭐 제가 내란죄가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나가겠다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생각이 만약 그렇더라도 그걸 저한테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죄도 해당하거니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국 문혁 당시에 홍위병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패고 죽이고 했던 게 문혁 아니겠습니까? 그 문혁 당시에 홍위병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주가 한 분 있었죠. 지난 토요일 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 수가 많이 줄어서 100명 정도 오던 주민들이 그 사건을 보고 나서 혹시 또 문을 열지 않았거나 또는 피해를 볼까 싶어서 그런지 절반 정도로 한 50명 정도로 줄었지만 저는 다시 쳐들어도 좋다.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개최를 했습니다. 22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제 우선 저한테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시고요. 괜찮으냐 이거고 두 번째는
저런 폭력적인 나쁜 놈들 선처해 주지 마라.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남구라고 하는 아주 조용하고 잘 사는 동네에서 이런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났다는 데에서 개탄을 하고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법천지, 불법천지로 가서야 되겠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범법자들에 대해서 엄벌을 하는 것이,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추가적인 이런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행위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다원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학교에서. 근데 다원주의는 뭐냐? 각자가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세게 주장하다가 이게 붙게 되면 최종 순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게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 시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대안으로서 공화주의적인 민주주의 시각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가 자기 주장을 세게 하다가 공공선이라는 걸 합의한 공공선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내 주장보다는 B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채택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고 A라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접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 가지 아니하고 공공선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채택되는 방식, 이게 공화주의 방식인데, 우리는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배우질 아니하고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연락에 배웁니다. 그렇게 다 보니까 다수결로 가면 다 해결되고 그게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어차피 우리 표인데 표 대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다원주의를 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각하게 양극화 현상을 부리고 진영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중국과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시위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정치활동 자제해달라고 성명이 나올 정도니까 이미 많이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존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어쨌든 지령을 내려서 그 지령에 따르게 만들고 쪼개게, 갈라치기를 하고 정쟁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북한의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원 간첩단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민노총 간부들 3명에 대한 간첩죄 7년, 8년씩 받았으니까 세게 나왔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간첩이 어딨냐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저는 중국과 북한의 공작, 이것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